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였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하고 한 2년 정도는 아무도 유튜브를 찍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땐 유튜브가 돈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근본이었네? 그러면서 그래서 네가 근본이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참 뭔가 근본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던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본이 이상한 장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녀석입니다. 울란지의 T270이라고 부르는 조명용 스탠드예요. 조명용 스탠드라기보다는 트래블러형 트라이포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트라이포드가 되려면은 이 센터 컬럼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트래블러형 스탠드로 맨프로토의 5001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가격이 7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하늘하늘해 가지고 이걸 어디 가져나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실내에서 옆에다 두고 뭐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가격은 일반 스탠드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좀 뭔가 얇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파이프 두께만 얇아진 거지 들어가는 구성품들은 일반 스탠드랑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T270이라는 모델이 가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스펙이 뭐 별게 없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기본은 조명 스탠드다 보니까 이렇게 그 몰루스 X100 같은 요런 녀석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조명을 사용할 때 가볍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안정감이 있어요. 맨프로토 5001이랑 이렇게 놓고 움직여 보면은, 그렇죠, 얘는 거의 끝났는데 아직도 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일부러 뭔가 떨리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게 아닌데 아직도 5001은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다, 요거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드리려면은 이 위에, 머리 위에 뭔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다시 비교해 봅시다.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놓고, 그쵸, 벌써 얘는 진동이 끝났는데 얘는 아직도 바들바들 이러고 있어요. 언제 끝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용도로만 사용하기엔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이게 본 목적인 것 같아. 포켓3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포켓3 전용 이동식 트라이포드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놨으면, 일반 트라이포드 일반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놨으면 이걸 이렇게 아이고 오래 걸린다. 자, 이쪽 카메라로 대충 보이시죠? 거의 비슷한 높이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때요? 일반 트라이포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벌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손이 좀 많이 줄어들죠.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울란지 T270을 이번에 드리게 된 거죠. 사실 이 T270 말고 예전에 이제 180인가 1.8m, 그러니까 제 키보다 한 10cm 정도 더 높이 올라가는 스탠드가 있었는데, 이건 조명 스탠드로서는, 그래서 그 녀석은 전혀 쳐다도 보지 않고 있었는데 2.7m가 올라가니까 이제 조명 스탠드로서의 가치도 생기고, 그리고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절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부분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머리통 위에는 4분의 1인치 나사산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라든가 저 몰루스 100 같은 4분의 1인치 나사산을 사용하는 조명들은 그냥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4단으로 4개의 잠금 장치 이렇게 풀어주면요, 이게 2.7m까지 아닌데 저 밑에 발이 또 있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고, 그리고 이 밑에 발도 한번 딱 빼주면 이렇게 그래서 2.7m까지
이 스탠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요게 기본적인 스펙이에요. 어우, 2.7m 올려볼까? 자, 어지간한 실내가 저희 사무실이 2.8m 정도 된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어지간한 실내는 2.8m, 2.9m, 뭐 2.7m인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거의 천장까지 딱 닿는 높이까지 무엇을 올려야 될 때 이걸 사용하시면은 이 하이 앵글 있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촬영하는 앵글을 쓰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스펙을 계속 말해 보면요, 무게는 1.3kg 정도 돼요. 야, 1.3kg면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이 녀석, 요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드 중에서 좀 저렴한 녀석들 중에서 제일 가벼운 아이예요. 이게 1.25kg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세요? 요거 찍힌 자국?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이 건덕건덕거리고, 그리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부품 수를 줄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부품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더 짧게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게 존재하게 된 거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런 스탠드도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내구성이 좋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2.85kg, 그리고 얘가 3.1kg이에요. 제가 그 체중계에다가 대놓고 무게를 다 측정을 해봤어요. 이 녀석이 아주 묵직해요. 다음에 촬영할 때는 얘도 좀 데리고 나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C 스탠드라든가 뭐 이런 로우 베이스 스탠드 같은 것들은 아예 무게를 언급할 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런 건 한 4.5kg에서 뭐 5kg 정도 뭐 그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콤보 같은 거는 더 나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명 스탠드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스탠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원형 기둥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런 원형관을 사용하는 스탠드들은 저 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휘면은 살짝 휘어지는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힘을 버텨주기 때문에 이런 애들에 비해서 이 휘어지는 것도 덜하고 이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소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녀석은 트라이포드, 특히 트래블러 트라이포드를 차용해서 만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하이브리드 방식이거든요. 조명 스탠드와 삼각대를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이런 녀석이 나왔다는 거죠. 기존에 영상용 삼각대와 사진용 삼각대의 하이브리드는 봤어도 조명 스탠드하고 트라이포드를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덕에 트라이포드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조명 스탠드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트라이포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삼각대 허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높이 세팅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데, 이 트라이포드의 허브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러질 수도 있다고. T270이 버틸 수 있는 권장 무게는 6kg이에요. 그러니까 6kg 이상의 물건이 여기 올라갔을 때 이 각도에선 사실 고장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이럴 때는 여기가 지렛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겠죠. 다리를 넓게 벌려 가지고 내렸을 때 여기다가 무거운 거 걸면 이 허브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물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제 예전에 그 지조 트라이포드 허브가 부러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킨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마킨스에서 그 허브만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허브 가격이 27만 원이에요. 얘 전체가 5만 5천 원인데 거기에다가 27만 원짜리 허브처럼 그렇게 튼튼함을 바랄 수는 없는데 6kg 정도까지는 잘 버틸 것 같아요. 적당한 무게를 걸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촬영이 있어 가지고 이걸 이제 하이앵글 쓰려고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거기에 GV2원에다가 2470 렌즈 걸고
배터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조 배터리 걸고, 그리고 이 밑에다가 9kg짜리 모래주머니를 건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타임랩스를 걸어 놓고 그 다음날 출근해 가지고 봤는데 9kg짜리 모래주머니에다 카메라에 보조 배터리니까 한 12kg 정도를 여기다가 밤새도록 올려놨는데 딱 요렇게 요 각도로 사용했으니까 별다른 무리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짓을 하고 나서 제가 이게 페이로드가 6kg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당히 살살 달아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 고무발에 관한 거예요. 이 고무발이 조명 스탠드 같은 고무발을 만들어냈어요. 스파이크라든가 혹은 좀 많이 고급스러운 널찍한 고무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 섰을 때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조명 스탠드들은 영상용 삼각대처럼 중간에 스프레드하고 달라붙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리를 쫙 벌리면 중간에 요런 녀석이 있죠. 요런 녀석. 요런 녀석이 있어 가지고 다리가 더 넓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T270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무게가 많이 가해져서 이렇게 누르면 다리가 이렇게 뒀다가 살짝 누르면 어때요? 살짝 이렇게 벌어지죠. 다리가 이게 이렇게 휘어요. 근데 조명 스탠드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6kg 이상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도 일맥상통하는데 어쨌든 이 발이 미끄러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자리라든가 안정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지금 이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딘가에 딱 이렇게 기대서 뭐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뭐 여기다가 포켓3 같은 걸 올린다 뭐 이러면은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무게 있는 장비들을 사용할 때는 그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제가 요 부분을 믿질 못해 가지고 지조가 깨지는 걸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보면 항상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10만 원짜리 지조가 깨지니까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 트래블러형은 무엇을 쓰시든지 간에 이 부분에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포켓3부터 장착을 해보죠. 포켓3는 항상 이 배터리 그립을 먼저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하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반 조명 스탠드들은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이걸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걸 이렇게 한 단 이렇게 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데, T270은 중간에 이 버티는 기둥 역할에 홈이 이렇게 쭉 파여 있기 때문에 이게 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포켓3 장착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녀석, 이거 누가 물어보셨던데 지금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요거는 미니 클램프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중간을 걸어놓은 요 녀석은 매지감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달려 있는 거는 스마트폰 홀더. 이건 아무데거나 저렴한 거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요 미니 클램프라는 거 이렇게 걸어 주시고, 그리고는 이 매지감을 적당히 맞춰 가지고 이렇게 걸어 주시면 스마트폰을 이 기둥에다 묶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미모에 켜 가지고 포켓3 이렇게 딱 장착을 해 놓고요. 그리고는 요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 포켓3를 이렇게 세팅할 계획으로 얘를 데리고 오면서도 좀 걱정이 됐던 게, 포켓3가 와이드 앵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소니의 선명한 이미지 줌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제가 포켓3가 몇 화소인지는 모르는데 이 기능이 제가 즐겨 사용하는 GV21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GV21이 1200만 화소인데 4K라는 녀석이 800만 화소예요. 800만 화소 구간만 딱 잘라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기능. 그래서 화각을 좀 더 줄이는 기능, 어떻게 보면 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능이 이제 포켓3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녹화 버튼 이렇게 누르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줌 기능, 야, 녹화를 누르고 나면 작동을 안 하는구나, 꺼. 이건 몰랐네. 자, 일단 이미지 줌 이렇게 당겨 놓고요. 녹화를 딱 누르면
4K 60p 이미지 줌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40mm 화각으로 해가지고 화질 손상 없이 촬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40mm 렌즈를 가진 일형 센서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한번 찍어 봅시다. 한 이 정도 갖다 놓고, 그리고 제가 서야 될 자리를 이렇게 맞춰 놓고, 오케이.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포켓3로 저를 촬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일반 트라이포드처럼 포켓3에 장착하면은 별도 액세서리 없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스마트폰을 붙여놓은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나 어떻게 찍히고 있니? 이거 괜찮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요거를 살짝 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그러면은 훨씬 편하겠죠. 사실 이건 제가 사용하려고 세팅한 거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뭐 지난번처럼 뭐 렌즈 리뷰를 한다 그러면 옆에 이 사진용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세팅하고 딱 맞춰놓고 또 막 뛰어가가지고 이걸로 포커스 잡고 녹화 누른 다음에 말하다가 그걸 또 옮겨요. 그리고 또 뭔가 또 맞추고 막 이런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녹화를 또 누르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트라이포드가 2.9kg에 머리 빼놓고 아래 것만 2.9kg에 뭐 카메라 뭐 2kg 해봐야 뭐 한 5kg 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촬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켓3가 40mm 영역을 갖게 되면서 그에 맞춘 액세서리로 이 녀석이 아주 찰떡궁합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를 찍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저걸 트라이포드 대용으로 해서 남을 찍어줄 때도 굉장히 편안할 거란 얘기예요. 말 나온 김에 이 녀석을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스킬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쭉쭉 올려.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로 낮춰. 이렇게 해서 저 얼굴이 나올 때까지. 자, 녹화 한번 끊고 이미지 좀 끄고, 그리고 다시 녹화 누르고, 자, 이렇게 위에다가 카메라를 세팅하고 뭔가를 해야 할 때 이렇게 촬영할 때는 이 편안함이 꽤나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T270으로 하이앵글까지 보여드렸어요. 야, 이거 뭐 포켓3하고 이 근본 없는 스탠드가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디 촬영하러 갈 때 딸랑딸랑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냥 세워놓고 높이 맞춰가지고 적당히 조정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로 촬영하면 이건 기대된다. 오케이.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포켓3 같이 작은 카메라 붙이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엔 미러리스를 한번 붙여봅시다. 자, 요 위에는 4분의 1인치 나사산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장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장착하면 수평으로밖에 못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다 볼헤드를 장착해 볼 건데, 일반적인 사이즈의 볼헤드들은 이 밑에 8분의 3인치 나사산이 있고요. 얘는 4분의 1인치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부시 어댑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맞춰줘요. 4분의 1인치하고 8분의 3인치를 이어주는 부시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트라이포드 헤드를 여기다가 딱 장착을 하면 일반 삼각대 비스무리한 모양이 돼버려요. GV21 한 대를 이렇게 꽂아 봤어요. 이렇게 놓고 불안불안하죠. 머리 위가 무겁고 아래쪽이 이렇게 가벼우니까 거기에 불안불안해요. 정말 보고만 있어도 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정도로 불안한데, 이럴 때는 이 밑에 고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고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숨어 있게 되는데, 얘를 쭉 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무게가 나갈 만한 무언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6kg이 한계 무게라고.
카메라가 2kg 뭐 그 정도 좀 안 될 텐데 2kg 안 되니까 한 1.5kg이라고 합시다. 1.5kg 정도 나가니까 고리에다가는 4.5kg가 한계겠죠. 근데 4.5kg까지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가방 있죠. 이 카메라를 꺼내고 남은 녀석, 그 녀석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기왕지사 카메라 가방 보여드리는데 이 카메라 가방도 셔틀러 거예요. 셔틀러에서 카메라 가방도 만들었어. 제가 가방을 너무 큰 걸 꺼내어 가지고 이 다리를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 걸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우 가방 너무 커도 안 돼. 아, 이건 포기하고, 사실 저 셔틀러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닙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 가방이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비싼 가방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저것도 30 몇만 원밖에 안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던 가방을 여기다 걸었거든요. 요걸 걸고 나니까 그래도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가방 한 2kg 정도 될래나? 이렇게 하시면 미러리스 카메라로도 상당히 안정성이 올라가긴 하는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임져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정상적인 트라이포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미러리스 정도가 정상적인 사이즈의 카메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미러리스도 작은 거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주먹만한 카메라인데, 자, 이런 장비를 쓰는 걸 보면 저도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작정 큰 것만 좋아했는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마음을 잡아 끄네요. 자, 다음은 준비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제 차로 내려왔어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차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보통은 요 헤드레스트 밑에 있는 요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요 뒷자리 헤드레스트 저런 데다가 카메라를 묶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뭐가 문제냐면 거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센터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 카메라를 딱 설치해 가지고 앞을 보고 한 이 정도를 촬영을 하고 싶은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저는 차 위에 선루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뭐 뽁뽁이로 뭘 붙일 수도 없고, 딱 요 자리가 좋다 그러면 트라이포드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트라이포드는 아래쪽 3개만 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T270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다가 제가 지금 보면은 뽁뽁이 같은 걸 하나 꽂아 놨잖아요. 이 석션 컵을 위에 완충제로 서 가지고 여기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장착을 해 가지고 한 손으로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장착을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설치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아래쪽을 보면요, 일반 삼각대 설치하듯이 앞쪽 다리 2개를 이렇게 빼서 넣고요, 뒤쪽으로 조만큼 빼가지고 해놓고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천장에 제일 만만한 데가 저 실내등이더라고요. 실내등 다치지 말라고 이 석션 컵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간 기둥에다가 매지감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저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운전석 있는 쪽으로. 야, 조금 더 넓은 렌즈를 좀 꽂아 가지고 가져 나올 걸 그랬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잡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죠.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매지감 잘못 갖고 왔다. 너무 저렴한 매지감을 가져와 가지고 매지감이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튼튼한 녀석이 있으니까 튼튼한 녀석을 이용을 하면은 T270이 거진 오토폴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장비 중에서 수직으로 이제 기둥 같은 거 세우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녀석이 너무 커가지고 자동차 안에 못 들어오는데, 이 녀석이 차량용 오토폴로서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올라갑시다. 자, 나가면서 이 카메라 두 녀석을 끄질 않고 나가가지고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장비에 대한 선입견, 뭐랄까요, 지레짐작. 일단 장비라는 거는 겪어보고 어떤 그 방법을 파악하기 전에는 그 진가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촬영을 시작한 지가 이제 26년 차가 됐는데, 그래도 이런 녀석들 예전 같았으면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이거 엉망진창이잖아요. 센터 칼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고정돼 있는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쳐다도 안 봤을 텐데 부가적인 장비들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카메라 크기 작아졌죠. 막 거기다가 포켓3나 액션 캠 같은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근본 없는 장비들이 이제는 더 적합한 장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명 스탠드의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2.7m까지 올라가고요. 뭐 몰루스 X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60W급 요만한 조명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실 때는 이 스탠드 쓰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트라이포드 대용으로,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트라이포드만큼 안정적이진 않겠지만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홈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흔들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2.7m까지 뭐 카메라를 올려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녀석 쓰시면 돼요. 이 미러리스 같은 걸 미리 각도 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 딱 맞춰서 내려놓고 쭉쭉 올리면 2.7m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이 앵글로 촬영할 때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좁은 공간에서 오토폴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그를 위해 가지고 뭔가 좀 두툼한 고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셔도 괜찮고요. 저처럼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 남는 거 있으시면 이 석션 컵으로 이 완충제를 삼으시면 되는 거죠. 저도 얘를 데리고 온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요 정도 사용법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